자, 부드럽게 2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페이지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에 잠시 눕는 풀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잠시 눕는 풀. 자, 보면 자,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뭐 하라 그랬죠? 제일 처음에 다 지워야지. 여보세요?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노래 쌤 벨소리예요. BGM이에요. 자, 제목을 볼게요. 어떤 거냐? 거의 조도현이라는 것에 내 전재산과 소모가 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제목이 잠시 눕는 풀이죠. 쌤, 저를 좀 치워주세요. 잠시 눕는 풀이죠. 제목이 소재 아니면 주제 아니면 상황이라고 했죠. 풀이죠. 소재죠. 근데 풀이 진짜 풀입니까? 뭐 농구 이야기일까? 풀이 상징하는 것이 있죠. 약자, 서민.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바람에서 누울 수밖에 없는 약자인 풀이 어떠니? 잠시 눕는다 그랬죠. 지금 잠시 누울 뿐. 원래 풀은 어떻게 되니? 바람이 불면 풀은 누울 수밖에 없죠. 김수영의 풀이라는 시에도 나와요. 바람이 분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붙겨 풀은 눕고 그리고 울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 풀이 울었다는 얘기가 뭔지 아니? 바람에 흔들리는 걸 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 풀이야? 바람이야? 나 연약하죠? 바람이야? 탁 쳤어. 흔들리죠? 우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풀은 가난한 약자, 사회적 약자인데 치면 누운데 이렇게 누워있니? 계속 풀이 다시 일어서죠. 바람 부는데 풀이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이거 무슨 풀이야? 딱 붙어 있잖아. 무슨 풀이야? 바람 부는데 딱 붙어 있는 풀. 감사합니다. 아재니까. 그럼 이렇게 또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풀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뽑히진 않아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 시우는 어떻게 보면 억울한 자기가 이제 자초를 했지만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요. 그렇게 감옥에서 고초를 당해요. 하지만 그건 잠시만 눕는 풀이에요. 언젠가는 진실을 밝히고 원래의 모습대로 회개를 하겠죠. 그래서 제목 자체는 풀은 소재고요. 잠시 눕는다는 얘기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주제를 보여주죠. 소재, 주제.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첫 번째 뭐 제목 봤죠? 소수상 봤죠? 두 번째 뭐 했죠? 보기 버렸죠? 보기 볼게요. 보기 아니라 보기 생각난다. 보기 34번에 보기 볼게요. 넘겨서 김원일의 초기 소설은 부조리한 현실의 폭력성을 주로 다루겠다. 자, 밑줄 칠까요? 뭐에 대한 얘기니? 아까 작가, 작품, 시대에서 시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대에 대한 얘기. 부조리한 현실의 폭력성을 주로 다루겠다. 특히 권력에 대한 밑줄. 사건 조작 모티브. 얘들아, 이 소설을 읽을 때 사건이 조작된 거구나. 모티브가 소재거든요. 사건을 조작하는 소재로 하는구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이거 사건 조작하는 거네. 그러면 이 글을 읽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약자, 사건 조작할 때 누가 고통받아요? 약자가. 밑에 쓸까요? 뒤에 어차피 봐야 되겠지만 시우가 그의 가족들입니다. 시우와 그의 가족들은 약자의 삶에 고통을 가져가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위 작품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구도, 아래 가진 자의 음모를, 여기 나왔잖아. 사건 조작하니까 음모를 보여주는 한편 악의적 세계에 진영의 사람들의 실제 존재하는 모습을 그리겠다. 작가는 급박한 생존의 현실을 감내하는 이겨내려는 인물을 통해 뭐 한다고? 똑같은 이 부주의한 현실, 부주의한 상황을 부각을 시키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단어는, 하나는 부조리한 상황, 사건 조작하는 부조리한 상황, 하나는 약자. 알겠죠? 자, 보기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고? 지문으로 가야 되겠죠? 인물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박스로 나눠야 되겠죠? 자, 그러면 넘겨서 앞으로 가서 자, 볼게요. 사무장도 말 좀 걸러놓으시죠. 자, 어디 동그라미? 어디 동그라미? 사무장.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직 어려서 사무장이 뭐냐면 예를 들어 변호사나 아니면 회계사, 여기에서 변호사, 회계사를 대신해서 뭐 세무사를 대신해서 일 처리를 총괄하는 사람을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사무장은 말 좀 골라내주시오. 같은 말이라도 한장이 뭐예요? 물론 우리 집안의 집안 명예와 어머님 나오네요. 지금 이 말하는 사람의 어머님 동그라미 사무장 나왔고요. 그러니까 요걸 읽으면서 지금 대화를 나누는 앞에 있는 사람은 사무장이고 이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어머님을 얘기하는 어머님의 명예를 저희가 사모자 얘기는 뭐지? 운전수의 가족 나왔네요. 근데 1분 단위 어디요? 1분 단위. 아, 1분 단위? 아, 미안해요. 요건 아니구나. 요거야 요거? 오케이. 쏘리. 자, 알겠습니다. 여기부터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 일은 사모님 동그라미, 부사장님 동그라미, 저 동그라미. 사모님을 나왔잖아요. 부사장님, 사모님, 부사장님, 저만 아는 비밀로. 이거 맞아? 맞네요. 저만 아는 비밀로 130일. 아까 사건 조작 모티브 나왔죠? 사건 뭐만 한다. 밑줄 쳐놓고. 이 일은 사모님, 부사장님, 저만 아는 비밀로 130만 원의 사건을 무마하도록 실수를 처리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 정도는 뭐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사모님, 사모님. 자, 사모님 아까 나한테 치지 않았는데요. 신중을 기한다고 조심할 뿐. 이 정도에 간단히 처리할 수 있겠죠. 저쪽이 훨씬 약하니까요. 자, 저쪽 나왔죠. 저쪽 사람입니다. 저쪽 인물이건. 저쪽이 훨씬 약하니까요. 근처에 본 보고 환장하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본 보고 환장하게 생긴 저쪽 사실 약자가 되겠죠. 자, 그럼 동그라미가 몇 개니? 4개죠. 그리고 그 뒤에 사무장도 할 때 보세요. 동그라미 치면 아까 저 있었죠. 아까 옆에 저 있었잖아. 저 있어. 저가 누구니? 여기서? 저가 누구니? 사무장이죠.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저 사람 말하는 사람이 뭐니? 사무장이구나를 알 수가 있죠. 말도 같은 말이고 물론 우리 집안의 명예가 어머니 되게 또 누구니? 아까 위로 쭉 올라가서 어머니 또 누구니? 아까 사모님이었죠. 저 부사장님 사모님이 어머님이 되는 거죠.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인물관계 명확도가 좋죠. 자, 이렇게 어머님의 명예를 중요하지만 사무장도 이걸 명심하시오. 운전수의 가족이 누구니? 저쪽이죠. 저 약한 쪽. 여기 나와 있는 어디? 저쪽. 이렇게 연결을 자꾸 시켜서 하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딱 들어맞는 소설만 갖고 온 게 아니라 다른 자습서, 다른 그 기출된 문제에서 소설도 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운전수의 가족이 이번 일은 돈의 시우 동그라미죠. 운전수의 가족에서 시우. 분이 팔린 게 아니라 주인 아주머니, 어쩔 수 없는 입장은 주인 아주머니가 누구니? 바로 이 어머님이고 사모님입니다. 주인 아주머니 어쩔 수 없는 입장은 운전수의 도리로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뿐이다. 그러보니 그 성격 표시는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기게 되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운전수와 그 가족이 이런 생각을 하게끔 사무장이 처신해야 된단 말입니다. 돈이나 쓰기 나름이라 잘못 쓰면 오히려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욕까지 먹게 돼요. 운전수 가족에게 최대한 성의를 표하고 그들이 그 성의를 진실로 받아들이게끔 행복하란 말이에요. 하지만 듣고 있는 이 선생은 또 누구야? 그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젊은 부사장. 그럼 이건 누구예요? 이건 누구입니다? 부사장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누가 있는 거야? 사무장이 있고 이 선생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젊은 부사장이 설문지에 건성으로 들었다. 그러니까 상황이 딱 됩니다. 여기 이 선생, 여기 사무장, 그리고 여기 부사장.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어머니의 운전수가 시우. 근데 엄마가 사고를 쳤는데 운전수한테 덮어 씌운 거라. 사건 조작. 오케이? 그러면서 돈 얼마에 무마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연장이 쭉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 있잖아요. 여기에 뭐 쳐야 되는 박스입니다. 여기 한 박스예요. 아까 시간이 바뀌고 공간이 바뀌고 중략되는 부분을 박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치면 첫 번째 박스가 나죠. 두 번째 볼게요. 이 선생 아까 있죠. 이 선생이 논의 말씀이 좀 쉬우는 아무리 사태가 불리하다더라도 1년 미만 징역에 2년 집행유예를 나눠줬다. 그런데 이 선생이 올린 항소가 고법에서 기각이고 형이 확정되자 자기만 억울하게 함정에 빠져있고 사모님은 물론 가족마저도 돈에 눈이 어두워 자기를 속임수에 이용하는 듯 하여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조문화가 되어 또 동그라미 조문은 형이네요. 시우의 형. 조문형 면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는 한결 새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하고 조문형의 면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시우야 누구의 얘기니? 조문형이겠죠. 130에서 또 50만 원을 더 받았어. 네가 실형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180이 된 거야. 네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린 거란 말이야. 그 돈이면 나도 공사 파는 거 만들고 장사를 시작할 수 있어. 너도 시우죠. 야간이라면 학교에 나갈 수 있게 되고 참아줘. 이건 정말 면목이 없다면 어떡하니? 그럴 수밖에 없잖니. 그저께 사모님을 만나 같이 네 이야기를 했더랬어. 전생에 다시 갚지 못할 빚을 너에게 졌다면서 말이야. 네가 추감하면 운전수도 뭐든 다시 일을 시키겠다.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하셨어. 시우야, 이 형이 양심을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으로 우리도 성공하여 넷말하고 살겠구나. 정말 성공하여 남부럽지 않게 될 때 이 피두고 나는 고생은
그때 가서 유효하자라고 조금만 얘기해요. 멀쩡하죠. 자, 여기서 이제 간수 나오는데 얘는 동그라미 칠까 말까? 얘는 별 중요한 사람이 아니겠죠. 우리 왜 드라마 보더라도 행인들 막 지나가잖아. 중요하지 않죠. 옛날에 선생님이 30년 전에 뭐 했다고? 연극했는데 시체 4 했다고. 시체 1부터 7까지 했는데 시체 4예요. 대사는 딱 하나, 밖에 없어. 그것처럼 간수를 동그라미를 치긴 쳐야 되는데 안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주다. 간수 그리고 웨이터가 물을 갖고 왔다. 웨이터는 왜 물을 갖고 왔어? 이런 건 아니야. 간수 길을 피해 그의 말로 조공희 형이 이렇게 말할 때 두 형제는 함께 올다. 시우는 걷겠다 저게 거칠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봤다. 철창 사이로 굳게 잡은 형의 억상선이 떨리고 끝내 꺾으며 흐느낄 때 시우는 여지껏 침묵한지 참았듯 몇 달을 참기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몇 달 감옥 생활을 이겨내기로 결심했다까지가 두 번째 박수죠. 왜? 조구 형의 연애 장면이잖아.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오니? 오늘 아침이 나왔잖아. 그럼 지금까지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죠. 오늘 아침 넉 달 동안 집 안방과 다른방을 안착해서 따르게 되자 까다로이 마음이 살다 아침밥도 거리게 되고 그게 공복과 더불어 한 길을 가져주셨다. 시우는 영광 떨면서 다시 주문했다. 정말 겨울은 지금부터고 고생도 시작인데 몸과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된다 라고 아주 마음을 가져봤죠. 자, 얘는 딱 봐도 여러분 이거 저 연기해야 됩니다. 얘를 딱 봐도 눈이 오면 날씨가 포근한 뱀인데 어찌 요렇게 차가냐? 이런 날 아주 개판째가 제이요. 어디 갔니? 사투리가 어디 지역 갔니? 요 들어갔죠? 충청도죠. 아, 어째 이렇게 차다냐? 이거죠. 요거 연습해야 됩니다. 공부 이 중에서. 그 다음에 얘를 볼게요. 얘는 경상도입니다. 글쎄 말이다. 범지도 금을면 얼마 안 사 새 아이가 말이다. 그다음 뭐 횟수로 1년 넘기기인데 그렇게 횟수로 따져서 내 뭐라 딱 하면 나도 막 출간이 가까워져라. 이 경상도예요. 얘들아, 얘 재수 1, 얘 재수 2야. 알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다 못 가져갔다. 그럼 내가 다 먹을 거다. 다 먹으려고 죽을 거야. 자, 이렇게 죄수들이 얘기했어요. 도란도란 인기보다 나누는 말씀을 쉬우게 따섰다. 몇 명이 같은 감방에 있게 된지 아니면 뿔뿔이 흩어질 수는 될지 모를 다양한 얼굴을 씌우는 눈여겨봤다. 강도, 절도, 사기, 살인 각각 이 감방에 눈에 띄지 않은 편말들을 붙이고 그들은 겨울잠을 즐기며 도돼지볼로 엉켜 있었다. 어이, 젊은 친구, 이거 아까 충청도겠죠? 딱 젊은 친구 이쪽으로 와. 거기 너 추울걸? 아까 개판자를 이야기한 죄수 1이 떨어져 앉아 시우에게 말을 걸었다. 구레나루 시커먼 죄수 아까 프로그램 쳤죠? 그 다음에 그가 죄수입니다. 그는 토지 사기범. 시우는 빌끗 웃어보여 다시 설창산만큼의 눈을 줬다. 거칠가죽 가지에 매달린 고가의 열매가 눈을 막고 있었다. 시우는 산타클로스 모자가 생각났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오고 있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가족의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게끔 얘기했다. 그리고 형은 아까 종무형이죠. 지금껏 눈을 맞으며 저 어디 화곡동이나 봉천동 이런 주택지들을 사들며 식품병원의 점포를 물색하고 다닌다. 그렇게 되면 동그라미 동생 을숙이도 내년이 대한 맞춤성 교육을 입고 뽐내 펴났다. 시우 마음으로 듣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 과자며 음료수, 채소, 과일, 각종 일용품이 진열된 상품이 떠올랐다. 점포 이름은 고향인 그대로 배감상이라고 붙이겠다고 형이 말했다. 철창을 올려보면 시우가 갑자기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죠. 갑자기 밑줄입니다. 말 울음소리로 웃었다. 밑줄. 인물의 심리를 알아야 되는데 말 울음소리로 웃었대요. 어떻게 웃니? 거의 이거 시우 역할 맡은 사람이 잘하면 1등입니다. 1등입니다. 시범 보여줍니다. 자, 쌤은 시우예요. 내가 희생을 하면 가족들이 다 을숙이도 중학교 가고 산타크로스 오고 막 나만 희생하면 가족들이 다 잘 살죠. 그래서 나는 억울하죠.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온 거니까 억울하죠. 이게 좋긴 좋아. 좋은데 좋지 뭐. 나 감옥 가잖아. 추운데 영하 20도인데 좋잖아. 왜 말할 때 이런 것처럼 이게 기뻐서 웃는 거 아니?
그리고 너희 다행이다. 작년에는 무슨 무서워요. 네가 더 무섭다. 마을 웃음. 그 묘한 웃음소리를 듣고 동료 제수들이 그에게 눈이 그에게 쏠렸다. 개팔자리 얘기한 제수가 시루보다 시큰둥했다. 여기서 잘해야 돼요. 이 중성도잖아. 제가 웃는 게 아니구만. 웃음도 열어지리. 저 상판 좀 봐. 요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우리가 다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말 울음소리에 대한 이 죄수의 머리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 약자로서 무기력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조적 웃음,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해되겠니? 됐니? 자,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기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자, 끊어주세요. 지금부터